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 정리,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네, 그 여정 패밀리, 우리 여정 구독자 분들을 위한 스터디 모임, 바로 그 여정 대학입니다. 앞으로 여정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공부를 같이 온라인상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 여정대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부고요.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전세 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할 사람은요, 여의도 정리맨이죠. 경제 재테크 복지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에서 겸임 교수, 외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은 여러 권 썼는데 대표적인 책은 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 보고 나서 이 책 쓴 저자였구나. 제가 잘 얘기는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책 여러 권 썼고요. 경제 평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에서 경제 평론가 하고 있고, 또한 뭐 재무설계사 자격증이라든지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기관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부죠. 우리 여정 패밀리 분들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사실 집안에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써보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여정대학을 하게 되는데, 전세 계약 시 이제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전세 많이 하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는 사회 초년생들, 그 다음에 20대 30대 부동산을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있죠. 첫 번째가 등기부등본 열람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되겠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이런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공적 장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못 보신다면 여러분 오늘 수업을 통해서 꼭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이에요. 사실 뭐 부동산 거래할 때나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 등기부등본 보는 거는 기본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은 첫 번째 전세계약 주소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내가 진짜로 계약하는 곳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일치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소유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실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집을 보여주거나 계약하러 온 경우도 있는데요. 항상 이제 계약 시에는 반드시 그 계약서에 임대인, 그죠?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의 실소유자 이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사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세 계약 주소, 대상 물건의 주소가 맞는지, 그 다음에 소유자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실소유자가 맞는지,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하죠. 근저당 설정 확인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은요, 인터넷 가셔갖고요, 대법원 등기소라고 있습니다. 쳐보세요. 대법원 등기소 치면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를 이제 검색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그 등기부 아무나 볼 수 있냐고. 네,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물건, 내가 관심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이제 계약할 곳, 그 주소만 안다 그러면 뭐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띌 수 있어요. 한 몇백 원 합니다. 한 1,000원이 안 되니까. 열람을 해보시면은 바로 나와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을 떼시면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 등기소 가셔서 부동산 등기를 띄워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소지라든지 아니면 대지가 몇 평이라든지 뭐 건축물, 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표제부에 이게 뭐 콘크리트 건물인지 아파트인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이 좀 나와 있고요. 갑구가
거기 보면 이제 갑구라고 있을 겁니다. 갑구. 갑구는요, 소유권이 표시된 게 갑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가 나오는 게 갑구예요. 예를 들어서 가등기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예고등기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압류 및 경매, 이런 것들이 이제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을구라고 있어요. 을구라고 있는데 이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예요. 권리관계. 이것도 권리관계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외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근저당권. 근저당이 뭐냐면 은행에서 저당을 잡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그러죠. 또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을구에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 전세 계약을 했을 때에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당연히 뭐 이거 다 잘 봐야 되겠지만은 이 근저당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밝혀주면 권리관계를 꼭 살펴봐야 되고요. 꼭 공인중개사를 믿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띄워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띄워보셔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꼭 근저당권, 을구에 가셔갖고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 선순위 채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순위가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이러면서 순위가 나오는데 근저당권에 이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선순위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KB 시세, 한마디로 KB 국민은행 들어가시면 부동산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KB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근저당에 걸려 있는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여러분이 이제 전세 보증금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5억 원이에요. 뭐 서울 시내 요즘 5억 원 아파트 없죠. 뭐 그래요. 서울 시내로 기준을 하면은 뭐 KB 시세가 뭐 10억 원이다. 아이고, 공짜를 하나 들렀네요. 잘못 쳤네요. 이렇게 돼야 되죠.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약자 표시를 하는데, 하여튼 뭐 10억 원이다. 10억 원이다라고 봤을 때, 시세가 10억 원이고, 뭐 선순위 채권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로 잡을까요? 한 7억 원 있다. 7억 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그럼 3억 원 남죠. 근데 내 전세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야. 그럼 뭐야? 깡통 전세입니다. 이런 게. 이해되세요? 선순위 채권이 우선이에요. 선순위 채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매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는 선순위 채권 먼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사실 KB 시세요. KB 시세에서 보통 우리가 70%를 잡아요. 실제 그 시세 한 70%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70%가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 빼고요. 나머지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는 최소한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낮다? 그러면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겁니다. 자, 선순위 근저당이 시세의 70%를 넘는 경우에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세에서 보통 우리가 70% 정도를 우리가 현재 가격, 실제 가격으로 보거든요. 실제 가격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는 선순위가 70%까지 걸려 있으면 이건 거의 뭐 깡통 전세죠. 그냥 깡통 전세. 영원이라고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저당을 꼭 보시는데, 근저당이 최소한 그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고 나서 남는 게 있어야 내 전세금보다 최소한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는요, 여러분 그 근저당이 있는 거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사실 전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는 저당이 걸려 있는 거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매수자 우위가 있고 매도자 우위가 있는데, 집주인이 우위일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세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근저당이 있는 집, 대출이 껴져 있는 집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계약을 맺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따져보셔야 된다.
또 주의할 점은 이제는 주택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KB 시세에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보여지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 확인이 바로 안 되거든요. 보통 이제는 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세를 꼭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계약 당시 그 부동산의 이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선순위담보권, 한마디로 뭐 대출이 껴져 있다 그러면은 특약사항에다가 꼭 등기상 말소가 된다, 꼭 이게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 당시에는 이제 집주인이 이거 그 전세에 놓으면은 요거 다 말소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죠? 근데 그거 말만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까지 뭐 등기사항 말소 무조건 한다는 거에 꼭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구두상의 약속은 믿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꼭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발행일자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사기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등기부등본 옛날 거 갖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확인하시라. 본인이 확인하는 게 최신 날짜로 내가 오늘 당장 띄워보면 되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등기부를 발급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한 계약 당일에도 본인이 직접 어디서 한다? 대법원 등기소 가셔서 인터넷 온라인 대법원 등기소 가셔서 이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제 아젠다죠. 계약서 작성은 가급적 임대인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임대인이, 그러니까 소유주가 직접 안 오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는 그 대리인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리인. 사실 대리인이 한다는 게 웬만하면은 이제는 되게 보수적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잘 안 하세요, 대리인하고. 근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주인이 우위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을 내세우게 되면 이제는 임대업자 바쁘신 분들은 사실 대리인 쓰거든요. 그러면 권리를 확실히 위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위임장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인감증명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발급된 문서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옛날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끊어진 게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건지 꼭 확인하시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부동산 옛날 사건 사고 많았죠.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이 이제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는 경우죠. 이제는 집주인하고는 월세 계약 맺고 이제는 이제 전세를 맺으신 분한테는 전세 계약 맺어서 사기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간혹가다 빈번은 아니죠. 간혹가다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계약 체결 후에 전세금이나 월세는요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 이거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기거든요, 사기. 예. 이런 경우에요. 한마디로 중간에 대리인이 이제 나한테 입금해 이런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대리인은 소유자에게 실제 대리인으로 법적 대리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전전대 같은 경우 소유자에게 이제는 월세 계약 맺고 이 사람에게는 전세를 주는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전세금을 주고 얘는 얘한테 월세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전입신고 및 이제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있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도 6월부터 이제는 적용이 돼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계약을 맺었으면 전세 계약을 맺었으면 월세나 전세 계약 맺으면 30일 이내로 주민센터에 이제는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뭐냐면 나 이 정도의 전월세를 맺었소라고.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서울 포함이죠. 광역시, 세종시,
여기에 임차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의 임차차 계약을 체결한 신구 계약이죠. 갱신 계약까지도 모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도 돼요. 기숙사 이런 것도 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거죠. 고시원도 해야 되냐? 고시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무슨 고시원도 이런 걸 해야 돼? 하는데 실제 이것도 이제는 주택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 이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3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계약서 맺고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신고가 원칙인데 둘 중 한쪽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전세 하시는 분이 하셔도 돼요. 가셔갖고 나 이거 임대차 계약이 맺었습니다 라고 이제는 신고를 하시면은 이게 그 정부가 행정당국이 집주인한테 푸시를 줍니다. 이거 신고돼 있다. 전월세 신고했다. 돼 있다. 그래서 너도 빨리 와서 신고해라. 이렇게 이제는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 받으시는 분이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근데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이게 그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아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세계약 체결 후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전입신고가 중요한 게 이 대항력 때문에 그럽니다. 대항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증 반환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해당 주택에서 실제 내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퇴거를 하지 않고 거기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고, 또 하나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보증금, 내가 전세금 냈잖아요. 그럼 전세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쭉 눌러 있어야 되죠. 절대 이사하시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딴 데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럼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대항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계약 했다? 그러면 이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이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계약서에 이제 확정일자 도장을 받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를 그냥 정부가 공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계약서가 진짜 맞는 계약서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확정일자 꼭 중요한데, 근데 이게 제도가 바뀌었죠.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이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를 꼭 활용하시는 게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하게 됐다. 자, 아시겠죠? 자, 복습 퀴즈 드립니다. 복습 퀴즈.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 보증금을 신고하는 제도는 뭐냐? 여기 좀 잘려 있네요. 올리죠 뭐. 임차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뭐냐? 자, 여러분 댓글에다가 정답을 표시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한 명에게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이스는 아니고 백다방, 왜냐면 장년층은 아이스 싫어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다가 아라고 적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장년층은 이제는 신조어도 좀 알아야 돼. 대학생들이 쓰는 용어.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애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여서 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장년층은 아이스 싫어하시니까 그냥 백다방 아메리카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제가 드릴게요. 뭐 선착순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보고 나서 한 달 됐을 때 제가 이제 한 명에게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왜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퀴즈 하나 드려야죠. 정답. 그래서 누가 또 정답 썼다고 그래서 누가 맞췄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이제는 추첨이니까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정답을 남겨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좀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매매를 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거래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같이 공부를 좀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패밀리, 여정 패밀리, 여의도 정리맨 패밀리, 여정 패밀리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죠. 우리 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경제 공부를 이제 해보자. 어차피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자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여정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늘어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여의도 정리맨 또 여정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여러분 이제 구독자님들을 여정 패밀리로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여정 패밀리가 뭐지? 그랬을 텐데 여의도 정리맨 채널을 구독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을 우리는 이제 여정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끈끈하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더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같이 이제 할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이 영상은 아니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이 영상은요. 그래서 제발 댓글에다가 뭐 얘기가 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공부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뭐 외람담 좀 제 입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부끄럽지만은 제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가 되게 비쌉니다,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강의할 정도 레벨이니까. 그래서 비싸요. 근데 이제는 우리 여정 패밀리를 위해서 같이 저도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유튜브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좀 윈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더 도움되는 여의도 정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퀴즈 꼭 맞히시고요. 다음에 또 공부를 통해서 같이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리맨 패밀리, 여정 패밀리 여러분 사랑합니다.